네, 이 화성에서의 드론 비행 성공 소식, 오늘 이게 과학이지 코너를 통해서 보다 쉽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의 이주희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화성에서 드론이 비행을 한 게 우주 탐사 관점에서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의미는 예. 지금까지의 달이나 화성 이런 다른 천체, 태양계에서 지구 위의 다른 천체를 탐사할 때는 대부분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바퀴가 했었습니다. 달려서 굴러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퍼서비어런스, 그 인제니어티는 예. 직접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예. 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시험 기간이지만 이 인제니어티를 통해서 기존 로버가 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이렇게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탐사 반경을 넓힘으로써 그만큼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번에 성공한 기술을 놓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제니어티가 쓰는 프로펠러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우리 예. 헬리콥터처럼. 예.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쨌든 공중으로 뜨기 위한 양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기 밀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구 대기 밀도하고 비교했을 때 화성의 그 표면 대기 압력은 약 1%가 채 안 됩니다. 100분의 1이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양력을 얻기 위한 그 밀도가 되게 희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재원으로 화성에 가서 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희박한 대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대기가 이렇게 희박한데 어떻게 띄우는 거죠? 날개도 크게 하고요. 예. 또 이 프로펠러가 도는 회전 속도도 RPM이라고 하죠. 이것도 분당 회전 속도도 되게 빠르게 많이 보통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것보다 8배 이상 이렇게 빠르게 해서 양력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력이 떨어지는 것을 더 네네. 빠른 회전수로 극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회전을 많이 시키면 동력도 상당히 사용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디서 이런 동력을 얻을까요? 동력은 태양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충전을 해서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는데 사실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 동력으로도 이렇게 비행이 가능한 이런 것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은 드론이긴 하지만 지구에서처럼 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진 않겠네요. 현재 나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90m 향후 앞으로 현재는 오늘 비행을 한 거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3m 정도 떠가지고 주변을 좀 이렇게 관측을 한 시험 비행이었고요. 예. 앞으로 한 서너 차례 더 비행이 예정돼 있는데 그게 한 90m 반경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90m지만 땅에서 바퀴로 굴러가는 로버보다는 훨씬 활동 반경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짧은 시간에 먼 거리까지 이렇게 활동 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구에서 드론을 날리는 걸 상상을 해보면 네네.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데 네. 지금 화성까지는 지구하고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뭐 광속으로 3분에서 20분 가량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할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와 가깝게 접근했을 때 또 멀리 있을 때 이거에 따라서 이제 통신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실시간으로 제어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갖고 있는 그 화성 탐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그 지역에 대해서 탐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경로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서 인제니어티가 그것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저니어티 앞으로 화성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인류에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낸 거는 시험 비행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카메라밖에 지금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큰 그런 인제니어티 후속 그런 비행체가 나올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많은 탑재 장비를 실어서 더 넓은 지역 그리고 더 빠르게 이렇게 화성 탐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얻고 화성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쪽에 생명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지구 밖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다. 이거는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연구에 따르면은 화성에 예전에 이제 뭐 물이 많았었다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많았었고 지구와 비슷한 대기 환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물이 있었다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어쨌든 뭐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인류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새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